네, 보험고수의 또 다른 보물창고 보고 또 보고 3교시 다 함께 외쳐볼까요? 당신의 보물을 열어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보고 또 보고 3교시 강사 설봉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봉훈! 설봉훈! 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 건데요. 퀴즈. 네, 슬기 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보험을 가입을 하면 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뭐라고 하죠? 보험금. 그러면 반대로 철규 씨께 드릴게요. 네네.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을 뭐라고 하죠? 그것도 보험금 아니에요? 그러면 내는 돈도 보험금, 예. 받는 돈도 보험금이네요? 뭐지? 좀 이상하죠? 네. 네. 저희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요. 보험료라고 하고 네. 우리가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해서 보험회사에 매달 내는 돈, 보험료에서만 신경을 좀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는 돈, 보험료만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받는 보험금 신경 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의 경우에 내가 보험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보험의 소중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76년생 여성 고객입니다. 농협생명에 4건의 보험을 매월 29만 6,8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셨는데요. 어느 날 배가 몹시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죠? 큰 병. 그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76년생 여성분이니까 이 췌장암은 암 중에도 굉장히 나쁜 암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진단 후에 간, 임파선 등에 이미 전이가 급격히 이루어져서 항암 치료만 한 두세 번 정도 받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됐는데요. 수술, 입원 통원비 및 진단비로 4,343만 8천원이 지급됐고요. 우체국에서도 진단금 4천만 원, 사망보험금으로 8,388만 7천원이 지급되어서 총 1억 7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남아있는 가족은 맞벌이 하던 남편분,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넉넉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맞벌이 하면서 자녀도 딸 한 명이어서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딸이 이제 또 피아노에 또 재능이 있었대요. 피아노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따로 저축은 하지 않고 가입했던 보험을 통해서 교습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보험 계약 대출을 통해서 교육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보험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담당 모집인이 평소에 이제 이분하고 보험 관련된 얘기를 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자수성가한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보험은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당시 고객은 이제 76년생 맞벌이시니까 자녀도 이제 있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준비를 할까요? 자녀도 있고. 노후? 벌써 노후. 집을 장만하겠죠. 집 없으면 결혼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집을 장만하는데, 다행히 어쨌든 집을 장만했고, 곧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입주를 하니까 이제 분양 잔금을 장기주택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마련하려고 했죠. 그러던 차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대출 받더라도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비를 하고 본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상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남편은 이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집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소득으로 일부 이제 해결할 부분들을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고 지금은 그 집에 입주해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만으로 대출도 갚고 딸의 피아노 강습도 계속 시켜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부인과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남편과 어린 딸아이의 정신적인 슬픔은 더 컸겠죠. 남편분은 요즘도 이제 FC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남기고 간 집이야. 딸한테도 엄마가 남겨주고 간 소중한 집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집에 없지만 엄마가 남겨준 소중한 집은 늘 딸을 반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엄마가 남겨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약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 품 안이라고 좀 네. 생각하면서 네, 감사하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슬펐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제가 죽으면 끝인데 생명보험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남은 가족들을 좀 다시 생각해서 좀 생명보험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이진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엄마인데. 네.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어쨌든 생명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놔야겠다라는 교훈이 맞습니다. 있는 것 미리 같습니다. 준비하면 좋죠. 네,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네.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보험이 진짜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철규 씨 말씀처럼 보험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보험이란 단어는 지킬 보의 위험할 험자예요. 위험을 지켜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험한 데를 가면 보험은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옛말이고요. 네. 요즘은 호랑이 죽어서 가죽은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면 안 되고 보험을 남긴다. 보험금을 남긴다. 네, 보험금을 남겨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본인이 쓰고 갈 돈이 아니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남겨진 보험금도 크면 좋죠. 철규 씨는 얼마를 남겨주고 가실 겁니까? 이미 저희 아까 다 얘기했는데 네. 그 와이프분께서 네. 7억을 가입하셨대요. 아마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족분들은 평생을 기억할 겁니다.
선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 사랑이 넘치네요. 그럼요. 본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돈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뭐 1억을 준비했다, 2억을 준비했다, 뭐 10억을 준비했다 이런 돈의 어떤 크기보다는 우리 딸이 집에 들어올 때 아, 엄마가 남기고 간 집이구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오랜 기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 상품입니다. 자주 찾아오겠죠? 아, 그럼요. 그렇게 위안 삼아야지. 아, 그럼 내가 너무 슬프잖아. 납골당해? 그러니까. 아, 너무 슬프지 않냐, 이거.